네, 중소기업연구원 원장님. 2017년 12월에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역할 제고 방안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 보면 국내 창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과 인프라는 우수한 반면에 기업가 신 창업 교육 등은 열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맞습니까?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창업진흥원 원장님. 네. 지금 소위 기업가 정신을 키우겠다, 창업 정신을 일깨우겠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학 기업가 센터라고 있죠. 예, 예. 또 창업 대학원 지원하고 있죠. 창업 대학원, 예, 창업대학원이요. 예. 석사과정. 예. 제가 지금 그동안 한 거를 쭉 보니까 대학 기업가 센터는 14년, 15년에 9개 센터를 지정했는데 예. 지금 9개 센터에 관한 사업이 이제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대학원 석사과정도 지금 다 끝나고, 예. 다 끝나는데, 이 대학기업가센터 9개, 창업대학원 5개, 이렇게 14개의 대학교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네. 보니까 이게 전부 지금 수도권에 편중이 돼 있고, 더더욱 가관인 것은 호남권에는 한 대학도 없어요. 14개 중에. 그리고 지금 이 14개 대학을 만약에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끝났는데 저는 지금 기업가 정신이 가장 열악하고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그냥 종료하기보다는 예. 이번에 혜택을 받지 않은 9개, 5개 대학, 14개 대학 이외에 네. 다른 대학하고도 더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저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수혜받지 않은 지역하고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사업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가센터하고 그다음에 성과는 있었어요?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런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작년 말에 중소기업 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더라도 기업가 정신이 가장 지금 열악하다. 이 부분을 고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 사업이 끝났다고 지금 가기보다는 중소기업부에 나와 있는 우리 차장님 있으신가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그동안 특히 특정 지역에 편중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지역에서도 좀 해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예, 뭐 기업가 정신은 전방위적으로 그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좀 계속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 부분도 창업진흥원 네. 같이 중소기업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앞으로 개선 방안을 좀 한번 마련을 해보시죠. 예, 고민해서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적지구 특화센터에 이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종로 귀금속 산업지역 예, 알고 계시죠? 근데 예,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기사 보셨어요? 예, 기사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거 특히 저희 방에 제보가 직접 왔는데 이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20년 근로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일부러 미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법과 관련된 위반 사례가 굉장히 몇 개 업체에서 이게 발견되고 이러는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전혀 이 걸러내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현재는 국세, 지방세 체납이나 공단 자체 지원 사업 제재 내용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의 정보를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다른 부처의 위반 사항들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네, 그러세요. 조속히 가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예. 이 GM 공장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 방법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아까 이제 말씀하시고 몇 개 그런 회사들이 GM 공장의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그 의사도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협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듣고 산업부하고 직접 상의를 하고 또 분석을 시켰는데 산업부의 분석 결과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가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개발하거나 나름 기술이 있어서 생산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이게 판로나 이 판매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을 해서 어디다 팔겠다?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생산과 판로가 같이 종합적으로 구성되는 사업 계획이 제대로 짜진 회사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산업부의 10개 정도의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왔는데 실제로 판로에 대한 분석이 너무 형편없어서 제대로 이것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담당 국장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도우려고 한다고 하면 생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산해서 어디다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같이 협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그 산업부 소관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중소기업 현장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는 국내 버스의 90% 마켓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완성차고 인지도가 있고 기술도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배터리 용량이면 에디슨 모터가 더 가격이 싸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번에 서울시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구입할 때 현대차를 거의 다 구입했고 심지어 우리는 사드 보복으로 배터리 삼성과 LG 배터리가 있는 건 보조금도 안 주는데 이 중국산을 구입을 해요. 그 에디슨 모터스는 한 대뿐이 못 샀는데요. 이렇게 이제 배터리 용량은 똑같은데 가격은 중국산보다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가격은 똑같고 현대하고 똑같으면 가격은 싼데 이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게 지역 특화법하고 지금 규제 특구법이 잘 만드셨습니다. 이 산업부 장관하고도 제가 이제 대통령이 프랑스 갔을 때 일주일 전에 말씀을 나눴더니 지자체에서 이런 법을 잘 활용해서 해줘서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마켓에도 있고 팔로도 있는데 그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1억, 그리고 국토부에서 1억, 환경부에 9,200, 이 정도 한 2억 정도를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지 팔로 문제다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대안으로 그때 박범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NEP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정받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NEP 제도를 하면 의무적으로 20%를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야 돼요. 그리고 조달청에 마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등록이 되면 좀 쉬운데요. 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에도 지금 혁신기업이 있고 현대기아보다 더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 자율차 부분에 이런 중소기업 제품이 혁신적인 제품이 있는데 지금 정책적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타깝고 뭘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좀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